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원, 화성, 오산 등 경기 남부권의 분양권, 재개발, 재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뉴스 김영곤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요즘 수원 재개발, 재건축 어디가 가장 핫한가요? 아시겠지만 부동산은 이제 대책이 2월 20날 이제 대책이 나오고 나서 3월 중순 이후로 매수 심리 자체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지금 현재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한다면 매기역에 있는 재개발 8달 8구역, 6구역, 본선 6구역 부분하고 제가 있는 메탄주공 4, 5단지, 옥만 현대 그런 쪽에 대해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이외 지역도 보면 조금 찾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 이외 지역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우선은 이제 순서대로 보면 현재 오목척에 있는 그 본선 12구역, 도원동에 있는 장안 4구역은 지금 이제 일반 분양이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는데 8달 19역, 연무동에 있는 장안 5구역. 아마 올해 내로 일반 분양이 이제 될 것 같아요. 내년 정도에 지금 철거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제 부분 철거 들어가는 데가 매기역에 있는 본선 6구역, 정자동에 있는 장안 1구역. 거기가 지금 이제 철거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8달 19역과 장안 5구역을 분양에 앞두고 있는데 실거주나 투자처로는 어디를 좀 추천하고 싶으신지? 8달 19역 같은 경우는 장점으로는 매개역에 있는 재개발하고 같이 또 바로 옆에 붙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마녀 세대가 지금 같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8달 19역의 장점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8달 8구역, 6구역 오르는 만큼 조금 더 거기도 같이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겠죠. 그런 시세가 형성이 될 걸로 예상도 되고, 조금 아쉬운 거는 8달 6구역, 8구역은 매개역이라는 초역세권이지만 8달 19역은 실은 도보로 가능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먼 면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쉬운 점이 있고요. 장안 5구역 같은 경우에는 장점은 거기 이제 신분당선이 역곡 민원실로 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역곡 민원실이 장안 5구역에서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이제 인동선도 들어오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 돼요. 환승이 되고. 그리고 신분당선이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고 강남 접근성이나 이런 걸 따져보면 조금 더 선호하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 이제 지역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광교 인접에다가 그 동선 IC 옆에 있고 광교산 옆에 인접이 있다는 거는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점은 그 주변에 이제 그 다 주택가로 되어져 있어요. 그쪽이. 그러니까 나홀로 아파트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어디가 좋다 안 좋다고 이런 것보다는 개인이 이제 좀 선택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이 어려운 단지들 사이에서 리모델링이 또 이게 붐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수원에 대표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었고 진행을 좀 근처까지 갔다가 좀 안 된 지역이 대표적으로 정자동에 있는 동신 아파트가 대단지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의 30년 넘고 오래돼서 쌍용 쪽에서 그 리모델링을 하려고는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유로 안 됐었는데 리모델링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법이 조금 바뀌지 않는 이상은 수익률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조금 쉽지는 않을 걸로, 각광받을 정도까지는 아닐 걸로 예상은 됩니다.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이 기존에 있는 거를 가지고 한 3층 정도로 더 올리는 거거든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 평형을 몇 평 더 늘리는 건데 어차피 그거를 하는 이유는 신축 아파트 효과를 보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추가 분담금을 내고 이제 각자 모든 세대들이 내서 지하주차장도 다시 만들고 해나가는 건데, 실은 그거를 내가 다 경제적인 요건 아닙니까? 내가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아파트 시세나 가격이 더 올라갈 거라는 확신이 서야지만이 그게 수익률이 나와야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법이 조금 법 제도나 안에 내용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이 각광을 받거나 그렇게 수익률 측면에서 좋을 것 같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원 지역 구축 아파트 중에서도 예를 들어 빌라라든지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들 유독 그 시세가 좀 급작스럽게 오르던지 아니면 거래가 많아지던지 이런 단지들이 있는데 그런 이유는 뭔가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정말 길게 보고 그러니까 지분이나 그 다음에 현재장 위치나 그런 것들을 보고 오른 지역이 많죠.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메탄동에 이제 삼성전기 앞에 있는 한국 2차, 삼성 3차, 백자 아파트 이렇게 5층짜리, 6층짜리 아파트가 이렇게 모여져 있는 단지가 있어요. 거기는 아직 재건축을 하기에는 아직도 너무 많이 남은 단계인데 언젠가는 이제 같이 이제 얘기가 돌고 있죠. 그 세 개 단지를 합해가지고 하나로 재건축을 하자는 얘기가 이제 돌면서, 그러니까 말이 나오면서 추진을 한번 해보자 하는 말이 나온 동시에 그쪽 지역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2030이라고 해서 예정 지역이 있어요. 수원시에서 재건축을 할 거라고 예정된 지역. 당연히 거기도 아직까지는 이제 예정 지역이니까 기간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도 그래도 예정 지역으로 발표는 됐으니까 구역이 정해졌으니까 그런 쪽 위주로 많이 조금 올라간 건 사실입니다. 그럼 사장님께서 대표님께서 추천을 한번 해주시죠. 저희 독자들에게 이 단지에 주목하라. 조정지역이 되고 나서 전화가 많이 오는 것들이 현금 자산이 있는 분들, 정말 좀 현금 자산이 많이 있다 하는 거는 그래도 메탄 주공이나 사고단지나 매개역 쪽에 들어가는 거, 매개역 쪽에 있는 8869이 좋습니다. 특히 현금 있는 분들은 오히려 지금 가격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받았잖아요. 지금 받고 있는 중이고. 당분간은 제가 봤을 때는 약보합세로 이렇게 갈 거라고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이 있는 분들은 금매가 지금 하나씩 나오거든요. 정말 금매도 괜찮은 것들을 잡으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현금 자산이 되시는 분들은 잡는 게 좋은데 그 자산이 조금 안 되시는 분들 3억 이상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써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손님들이 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소액 투자로 봤을 때 소액 투자로 이제 보는 거는 수원 지역에서 조금 저평가되어 있고 그래도 좀 가능한 게 신반포 한신은 조금 저렴한 금액에 3억 그 미만으로도 작은 평수는 가능하고 3억이 그렇게 조금 더 넘어가기 위해서 하니까 지금 현재는 조금 어느 정도의 선을 갖고 있다면 장안 5구역 같은 경우도 근데 이제 장안 5구역은 뭐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현금이 조금 많이 들어가고 있긴 하지만 위치 대비 제가 봤을 때는 장안 5구역도 괜찮고요. 아니면 정말 길게 조금 보겠다. 10년 이상 보겠다 그러면 수원에서 대표적으로 오만주공이 있죠. 조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워낙 단지가 좋잖아요. 누구나 좋은 것도 오만주공도 인정을 하고 있는 데라 기간 대비 아직까지 이제 시작은 안 하고 2022년에 고시 예정인데 위치가 워낙 좋다 보니까 조금 다른 지역보다 한 단계 조금 빨리 오는 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그런 건 좋아요. 그런데 현재는 조금 더 많이 올라와 있지 않나. 조금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정도는 우만주공 같은 경우도 괜찮고요. 가로정비 요즘 하는 데도 있거든요. 가로정비 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연무동에 보면 한라이랩이라고 이제 가로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 군데서 몇 개조를 좀 찍어서 하려면 뭐 그런 거 정도도 지금 추진하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면 원천동에 있는 지금 아주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2020년 이후에 이제 진행을 하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같은 경우도 관심을 가져보면 나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거 굉장히 굿 정보 아닌가요? 이런 건? 그렇죠. 뭐 관심을 그래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전혀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참고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주 아파트는 그게 큰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 작은 단지는 있지만 위치가 워낙 좋아서 그런 경우는 아직 다른 데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올랐거든요. 좀 길게 보시면 미리 이제 해서 좀 길게 보시는 분들,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려고 분들은 좀 적은 돈으로 그런 것들을 관심 가져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요새 수원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곳 중에 하나가 화서역의 분양을 앞둔 브레시에 네. 최고가로 분양권이 나오지 않을까 하고 당연히 1순위 완판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정도 나올까요? 2천은 넘어. 2천. 10m역이잖아요. 예. 3호선. 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가능성은 그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 뭐 언제 하겠지만 이쪽 근처에 이제 세대나 이런 걸 봤을 때 여기 진짜 조금 아쉬운 면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수원만 지금 해나가는 게 아니라 지금 수원, 용인 뭐 그쪽으로 이제 연결되는 그쪽 편으로 이제 3개 정도의 수용성이 같이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제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추진해달라 하고 청원도 넣고 있고 지금 그런 중이라서 가능성 그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현 정부가 아무튼 요번에 뭐 총선이나 이런 거 해서 당분간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시장에 이렇게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유지가 될 것 같고 조금 더 강화가 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는 8월부터 이제 전매 제한 6개월 그게 사라지고 등기 후 전매 가능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발표와 이 8달 재개발 앞서 분양한 단지들이 좀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수원에 보면 그 조정지역 되기 전에 일반 분양이 이제 완료가 돼서 6개월 전매 기한이 있는 데가 2군데입니다. 8달 6구역하고 8달 4구역 2개가 권선 12구역이나 장안 4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등기 후에 이제 전매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8달 6, 8 구역이 지금 이제 중도금 대출이 6월달 중순 정도 되어져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이제 8월 정도 되면서 이제 전매 제한이 풀리겠죠. 일반 분양분에 대해서. 그러다 보면 제가 봤을 때는 물량이 이제 지금 조금 더 많이 나온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 다주택자분들이 갖고 있는 분들, 특히 일반 분양이나 뭐 그런 분들은 가능했었으니까 일반 분양에 대한 것들로 나오면 매물이 조금 많아지니까 조금 더 가격 조정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은 어차피 이제 등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 입주권만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이 오히려 좀 값어치는 그런 게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죠. 조합원 입주권. 그렇죠. 정거는 조합원 입주권은 전매가 가능하니까. 좀 귀해지겠네요. 조합원 입주권. 어떻게 따져보면 더 귀해질 수도 있겠죠. 일반 분양분이 전매가 안 되니까. 수도권 부동산의 중심, 부동산 전문 뉴스 브랜드 BGM. 아, 사장님 말씀 잘하시네요, 진짜. 오늘 시간 내줘서 진짜 감사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좀 고급 정보 소스 좀 몇 개 좀 던져주세요. 정말 고위험, 고수익의 고동동에 있는 그 883구역이라고 있어요. 해창 아파트 쪽으로 해가지고. 그래요? 그게 지금 좀 저렴하게 그게 이제 살 수 있는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883구역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지금 해제가 비대위가 있어가지고 그 해제 신청이 들어갔어요. 네. 지금 해제 신청이 이제 18년도에 이제 해제 신청이 됐고 지금 이제 조합에서 이제 수원시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소송 지금 중이에요. 그러니까 1차까지는 이제 졌죠. 따지고 보면 기회가 됐고 지금 2차 준비 중에 있어요. 근데 만약 2차에서 해서 조합에서 딱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만약 해제 취소가 되고 해제된 게 취소가 되고 그냥 다시 진행을 한다면 거기야말로 위치가 최고죠. 8달 8구역 6구역보다 거기가 더 좋아요. 되기만 하면 제가 봤을 때 솔직히 속된 말로 따졌을 때 몇 장은 떨어질 장소긴 해요. 정말 8달 3구역은 도보로 가능해요. 수원역까지 도보로. 그렇기 때문에 되기만 하면 8달 8구역이나 6구역보다 정말 더 가격은 더 좋을 거예요.